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 complete similarity, 즉 완전한 상사성을 통해서, 즉 geometric, kinematic and dynamic similarity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런 프로토타입과 그리고 모델 간의 그런 유동의 특성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험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무차원 변수들이 그 similarity에서의 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차원 변수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즉 우리가 무차원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무차원 변수를 우리가 모델과 프로토타입과의 관계에서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완전한 상사성을 통한 그런 실험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차원 변수, 즉 non-dimensional parameter, 즉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파이라고 하는, 즉 uppercase Greek letter인 이 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가가 바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일레이 메소드라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repeating variable이라고 하는, 즉 흔히 말해서 이 버킹엄 파이 띠오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가면서 우리가 무차원 변수를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런 표로,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가 있겠죠. 이런 표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즉 한 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이 리피팅 베리어블 메소드를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예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스텝으로는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동 특성상 우리가 모든 그 파라미터를 한번 리스트업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숫자를, 우리가 총 숫자를 바로 n이라고 한번 지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텝 2에 가서는 자, 그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primary dimension, 즉 질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혹은 시간, 온도 등과 같은 그런 기본 차원을 우리가 한번 다 리스트업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스텝 3에서는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reduction J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텝 2에서 열거한 각종 n에서의 모든 primary dimension을 한번 리스트를 적어 놓고 그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겹치지 않는 그런 primary dimension의 숫자, 즉 질량과 길이 그리고 온도 등등과 같이 그런 primary dimension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숫자를 세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reduction J라고 하는 바로 J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그 유명한 버킹엄 파이 띠오름이라고 하는, 즉 자, 총 그 파라미터 숫자에다가 이 reduction J를 뺀 숫자가 바로 K라고 하는, 즉 우리가 이 repeating variable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바로 그 무차원 변수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숫자가 바로 K를 우리가 이 스텝 3에서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텝 4에서는 바로 이 repeating variable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반복을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스텝 4에서는요, 이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그 변수 혹은 어떤 상수를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변수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텝 5에서는 우리가 만약 이 무차원 파라미터 혹은 무차원 변수 파이를 찾게 되고 그 찾게 된 파이와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무차원 변수들과의 관계식이 정리된 테이블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조금 더 그 파이를 마사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요. 마사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식으로 한번 변환시켜서 적는 그런 과정이 또 스텝 5를 통해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6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폼을, 즉 파이널 펑셔널 릴레이션십을 한번 적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즉 그 공이 이 진공 상태 안에서 떨어지는 그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사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미 그 관계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지만 우리가 그 지배 방정식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각종 그 문제 안에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직접 이 버킹엄 파이 티오럼 혹은 리피팅 베리어블 메소드를 통해서 무차원 변수를 찾는 그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진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진공 상태 안에서 공이 떨어지는 공에 대한 그런 차원 해석을 우리가 특별히 리피팅 베리어블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이 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g는 0라고 하는 이 기준 면이 있겠죠? 혹은 기준점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떨어지는 공에 대한 각종 변수들 혹은 상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g라고 하는 이 엘리베이션이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바로 종속 변수, 즉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할 수가 paramet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수로는요. 바로 이 중력 가속도 g가 있겠죠. 항상 그 공에는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그런 중력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 조건 두 개가 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t는 0일 때 막 공이 손을 떠났을 때 혹은 기준점을 우리가 손을 떠났을 때 자, 이 초기에 그 높이 즉 initial elevation이라고 하는 g not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또 이 공이 이 t는 0일 때 초기 속도 즉 w not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하나 즉 g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이 t라는 또 시간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즉 시간에 따라서 이 엘리베이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베이션 g라고 하는 거는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변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 속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상수로 작용하는 이 중력 가속도도 우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총 이 변수들 이 파라미터의 숫자는 무엇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이 n은 우리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리피팅 베리어블 메소드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합한 이 파라미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가능한 한 모든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다 끌고 나와서 이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n은 이제 5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베이션 g가 먼저 있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높이, 즉 길이에 해당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프라이머리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량, 길이, 시간, 온도, 특별히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체역학에서의 프라이머리 디멘전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네 가지의 프라이머리 디멘전에서 벗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이 시간 이 t의 우리가 차원은 바로 t가 되겠죠.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t의 마이너스 1승이 t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초기 속도 즉 w not이 있는데요.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 단위 차원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즉 길이를 시간으로부터 나누면 되겠죠. 즉 L over 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위치 역시 우리가 이 차원은 바로 길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이게
안 나가네요. 자,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 g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g는 우리가 가속도, 즉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원으로 생각하자면 바로 L over T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이 전체의 파라미터, 즉 g와 g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g까지, 중력 가속도 g까지 이르는 바로 차원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의 프라이머리 디멘전의 숫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먼저 L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프라이머리 디멘전이 우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L과 T밖에 없기 때문에 이 J 값, 즉 리덕션 J는 우리가 2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우리가 무차원 변수의 수, 즉 K는 총 파라미터의 수에다가 이 리덕션 J를 뺀 것과 같은 값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5에서 2를 빼면 우리가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3이라고 함은 우리가 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무차원 변수의 숫자가 3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repeating parameter를 우리가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이 2가지의 repeating parameter를 골라야 됩니다. 뭐 G가 될 수 있고 W 낫이 될 수 있고 G 낫이 될 수 있고 뭐 중력 가속도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골라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 방법은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이 테이블 7-3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베리어블을 혹은 어떤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펜던트 파라미터, 즉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리피팅 파라미터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프라이머리 디멘전이 다 이런 파라미터에 있지만 간혹 가다가 넌 디멘저널, 즉 무차원 그런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파라미터는 우리가 또 고를 수 없고, 또 같은 차원을 가진 변수 혹은 파라미터를 우리가 또 고를 수 없다고 하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이블 7-3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리피팅 파라미터를 우리가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루이드 메케닉스에서는요, 우리가 주로 속도, 그리고 길이, 그리고 시간, 혹은 이렇게 밀도, 질량과 같은 이런 4가지 종류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많이 고릅니다. 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기 속도가 여기 있겠죠. 자, 초기 속도를 한번 골라보고요.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한번 또 골라본다면 우리가 G-낫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리피팅 파라미터로서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한번 골라서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피팅 베리어블을 우리가 2개를 특정했고요. 즉 W0과 G0이라는 걸 특정을 했고, 자, 이 2개의 리피팅 베리어블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무차원 변수 파이를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dependent, 즉 종속 무차원 변수인 파이1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건데요. 자, 이 파이1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elevation G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우리가 W0 A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수를. 그리고 G0 B1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그 repeating variable 2개를 써주고 각각의 그 repeating variable 위에다가 이렇게 A1과 B1이라는 그런 지수 표현을 우리가 써줌으로써 한번 이 파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이1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파이1의 차원은 우리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즉 파이는 무차원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가 다 0이 되어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자, 이 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션, 즉 이 G 엘리베이션의 차원은 L이고요. 그런 다음 이 W not 같은 경우에는 L TO-1, 즉 이것이 L over T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은 L T-1, 이 분모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낼 수가 있겠죠. 에다가 이 지수 A1을 다시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G not, 즉 다른 차원 L이 있겠고요. 여기서 B1을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은 L은, 자, 이게 만약 A의 알파, 그리고 A의 베타, A의 감마라고 했을 때, 이런 지수 표현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A의 각각 승을 다 곱해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지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L은 1 더하기 A1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B1도 있으니까 더하기 B1이 되겠죠.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A1을 또 한번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길이를 따졌을 때, 자, L이 1 플러스 A1 더하기 B1이 우리가 L의 0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말인 즉슨 1 플러스 A1 B1은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관계식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관한 마이너스 A1인데 이 역시 T의 0승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A1은 0, 즉 A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랬을 때 이 B1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A1과 B1을 자, 이 파이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이 파이1은 엘리베이션에다가 우리가 A1은 0이라서 W0은 없어지게 되고 G0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G 오버 G0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종속적인 무차원 변수 파이1에 대한 관계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 무차원 변수 중에서 리피팅 베리어블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관계식에서 이 G는 자, 어떻게 됐죠? 시간과 W0과 G0과 그리고 중력가 속도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리피팅 베리어블 두 개를 제외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종속 변수 G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이를 찾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T에 관한 파이를 찾고, 즉 이것을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파이1,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한 것을 바로 파이3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이 파이2와 파이3를 찾아야 되는데요. 파이2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똑같이 t를 먼저 앞에 써주게 되고요. repeating variable w0을 쓰고 a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0 b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각종 이 파라미터의 차원을 종합해서 적어보게 된다면, 자, 파이2는 결국 시간, 즉 타임과, 그리고 w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l t-1 a2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l b2가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자, l 같은 경우에는 a2 더하기
b2로 표현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1 a2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l과 t의 차원이 무차원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 a2 플러스 b2는 0이 돼야 되고 1 a2는 또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a2는 1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에다 대입을 하자면 b2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파이2 같은 경우에는 t에다가 w0에다가 a2는 1을 대입해주고 g0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인 즉슨 w0에다가 g0을 나눠주고요. 이게 좀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t를 곱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파이에 대한 무차원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세 번째, 자, 파이3에 관한 건데요. 자, 파이3에 관한 것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놓고 w0 a3 그리고 g0 b3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3의 차원은, 자, 중력 가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되죠? 중력 가속도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자, L t-2에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 L t-1에 a 3승 그리고 L에 b 3승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플러스 a3 더하기 b3가 되겠고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3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차원 변수들이 다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a3 더하기 b3는 0이 돼야만 되고, 그리고 a3는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3는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면 바로 b3는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 파이3 같은 경우에는 중력가속도 g에다가 w0을 넣고 그리고 마이너스 2승에다가 g0의 1승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즉 다시 한번 적게 되면은 중력가속도 g0 그리고 w0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테이블 몇이었죠? 특별히 무차원 변수를 잘 설명해 놓은 테이블이 우리가 있었는데, 교과서 교과서 테이블 7-5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차원 변수, 각종 무차원 변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새로 나온 파이3를 그 테이블 7-5번이랑 잘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것이 바로 이 float number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마사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 float number로 우리가 한번 변환시켜 주면은 파이3에서 이건 m은 modified라고 해서 우리가 변환된 파이3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퀘어 루트만 취해 준다면, 즉 w0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한번 취해 주게 된다면, 그리고 얘를 한번 인버트 시켜 준다면 바로 w0이 되겠고요. 그리고 루트 g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loat number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서의 키포인트, 즉 파이3에서 키포인트는요, 우리가 이 리피팅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런 무차원 변수를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오리지널 폼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쳐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혹은 곱하거나 하지 않고 지수 표현만 가지고, 즉 지수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퀘어 루트도 지수 표현이고 여기서 인버트를 시켜주는, 즉 마이너스 1을 붙여줘도 지수 표현의 일종이죠. 즉 이 원형을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고 각종 지수 표현을 우리가 써가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면 사실 이 오리지널 폼과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려진 이런 무차원 변수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ruit number라고 하는 것들과 한번 함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파이 띠오름을 혹은 이 파이를, 각종 파이를 찾아감에 따라서 이 교과서에 있는 테이블 7-5번과 비교하면서 과연 이 무차원 변수가 우리가 잘 알려진 무차원 변수들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여러가지 지수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마사지하고 변경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계로는 우리가 찾았던 모든 그 파이들, 무차원 변수들이 우리가 참으로 그것이 무차원인지 non-dimensional한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더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final functional relationship을 한번 적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파이1은 우리가 파이2와 파이3의 펑션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k값, 즉 기대되는 무차원 변수의 값은 n-j라고 했을 때 n이 5였고 j가 2개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3인, 즉 기대되는 무차원 변수가 3, 즉 파이 1부터 파이 3까지 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 펑셔널 폼으로 쓰게 되면은요, 자, g over g not이었고요. 이것은 곧 function of w not over g not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시간을 곱해주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차원 변수는 우리가 그 유명한 float number, 즉 w not에다가 중력과 속도에다가 이렇게 g not을 곱해주는 것이 바로 펑셔널 폼으로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자, 이것을 g 스타를 g over g not으로 놓고요. 그리고 t 스타를 우리가 하나의 무차원 변수로 다시 한번 바꿔 넣는다면, 즉 이렇게 놓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g 스타는 function of t 스타 에다가 얘는 또 float number 였기 때문에 float number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 찾았던, 즉 디멘전을 non-dimensional 폼으로 찾았던 그 지배 방정식을 표현하자면 바로 1 플러스 t 스타가 됐었고요. 그리고 1 over 2 float number의 제곱이었었나요? 그리고 t 스타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즉 참으로 이 g 스타는요, 우리가 t와 float number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지배 방정식을 몰랐을 때, 즉 얘를 우리가 몰랐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우리가 이 떨어지는 공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 해석을 통해서 떨어지는 공의 이 위치가 시간과 float number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은요, 특별히 이런 지수의 덧셈 법칙, 뺄셈 법칙이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repeating variable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길이, 속도, 그리고 질량, 밀도 등을 많이 고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무차원 변수 파이들은요, 다 이 차원이 즉 1로 떨어지게 되는, 즉 정규화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지수 표현은 우리가 0으로 떨어짐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리피팅 베리어블 메서드를 맺기 앞서서요, 우리가 이 테이블 7-5번을 보면은 각종 유체역학이나 또 히트 트랜스퍼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무차원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이 몇 가지를 추려서 이 과연 무차원 변수들이 어떠한 물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둠에 있어서 알아두게 되면은 우리가 각종 방정식에서 이런 무차원 변수를 만났을 때 과연 이 변수들이 이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 우리가 이 무차원 변수들이라고 함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힘과 힘의 대결을 관점에서 한번 이 무차원 변수들을 살펴보자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달시 프릭션 팩터라고 하는 F라는 것이 나와 있죠. 즉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바로 이 표면에 작용하는 이런 프릭션 포스, 즉 마찰력과 그리고 이너샤 포스라는 그 힘, 다시 한번 이 마찰력과 그리고 이 이너샤 포스라고 하는, 여기선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힘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이프에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이 파이프 라인을 잘 보면, 이 표면을 잘 보면은요, 이런 도돌도돌한 이런 돌기들, 즉 오랫동안 파이프 라인을 쓰게 되면은 이 표면에 이런 러프니스가 이런 끼게 마련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러프니스로 말미암아서 마찰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유동이 이렇게 흐르게 될 때 이 유동이 가지는 이 힘과 이 마찰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달시 프릭션 팩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래그랑 리프트 코에피시언트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이 드래그 폴스와 혹은 리프트 폴스와 이 다이나믹 폴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있다고 치고 이런 외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뒷변으로는 드래그 폴스가 작용하고요, 이 위로는 바로 리프트 폴스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공에 부딪히는, 즉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하는 이 다이나믹 폴스와 그리고 각종 이 드래그 폴스와 리프트 폴스의 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이 바람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그런 다이나믹 프레셔 혹은 다이나믹 폴스와 이런 각종 리프트와 드래그 폴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의되는 것이 바로 이 드래그와 리프트 코에피션트라고 할 수 있고요. 플롯 넘버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우리 마크 넘버라는 것이 있죠. 즉 마하 1, 마하 2, 우리가 전투기나 로켓이나 혹은 미사일을 우리가 이렇게 스펙을 평가하게 될 때 그 마하 넘버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마크 넘버라는 것은, 자, 이 유동의 속도 대비 음속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크 넘버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음속의 속도와 어떤 그 유동의 속도가 같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켓이 날아갈 때 이 로켓이 속도가 약 345m/s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곧 음속의 속도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마크 넘버는 1이다. 혹은 마크 넘버 2라는 것은 이 로켓 속도, 즉 이 로켓의 주위에 흐르는 이 유동의 속도가 이 음속의 2배만큼
빠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바로 레이놀즈 넘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놀즈 넘버라고 함은 바로 이 이너셜 포스와 그리고 이 점성, 즉 비스커스 포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에 바운드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유동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유동이 가지는 힘 F가 있겠죠? F는 곧 우리가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면에서 작용하는 이 점성력, 즉 비스커스 포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레이놀즈 넘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라고 함은 바로 유동이 가지는 힘이 이 점성력보다 큼을 알 수가 있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라고 표현할 시에는 이 점성력이 유동이 가지는 힘보다 더 큼을 혹은 더 지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일반적인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이 키네마틱 비스커시티, 우리가 즉 많이 썼던 이 다이나믹 비스커시티 뮤보다는 이 키네마틱 비스커시티라고 하는 뮤 오브 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스 넘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다상 유동이라고 하는 멀티 페이즈 플로우라든지 혹은 우리가 실험에서 많이 쓰는 뭐 파티클 이미지 벨로시미터리라든지 혹은 레이저 도플러 벨로시미터리 같은 그런 실험에서 많이 쓰는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파티클들이 이런 유동을 따라갈 때 얼마나 이 파티클들이 유동의 유선을 잘 따라가느냐 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은 곧 파티클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파티클들이 이 주변의 유동에 반응하는 속도 대비 이 유동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톡스 넘버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이 파티클들이 이 주변의 유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유동이 되고요. 특별히 이런 파티클 스톡스 넘버가 1보다 크게 될 때는 멀티 페이즈 플로우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톡스 넘버가 1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함은 이 파티클들이 하나의 플루이드 엘리멘트처럼 이 유동을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낮은 수의 스톡스 넘버를 가진 파티클들은 주로 우리가 실험에서 PIB라든지 LDB라든지 같은 실험에서 시딩 파티클로 많이 쓰는 그런 일이 잦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스 넘버는 주로 실험에서 많이 쓰는 그런 넌 디멘셔널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웨버 넘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웨버 넘버는 바로 유동이 가지는 힘과 이 서피스 텐션을 우리가 관계를 설명해주는 무차원 변수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이 웨버 넘버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하는 필드에서 많이 쓰고요. 혹은 멀티 페이즈 플로우에서 이런 버블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주변에서의 이 다이나믹 포스, 그 유체의 어떤 힘과 이 버블이 가지는 서피스 텐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이런 웨버 넘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무차원 변수들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서 혹은 교과서에서 이런 무차원 변수들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합니다.